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증시 플러스에서는요, 전문가분 모시고 확인해 보면은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휘청했던 철강 업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석 등 원자재 값 인상으로 원가 부담 압력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작년에 수요 절벽에 내몰렸던 현대제철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강승민 전문가 모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뭐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요즘에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현대제철을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도 가져올만 하지만 포스코는 덩치가 너무 커서 아직 조금 다가가기에 조금 힘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작지만 굉장히 괜찮은 현대제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제철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현대제철 가볍게 얘기해 보자면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철들이 남게 됐는데 이 철들을 모아 만든 회사가 바로 현대제철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953년에 이제 처음 인천에 공장을 두고 시작을 됐고요. 2006년에 이제 현대제철로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네, 현대제철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다. 근데 현대제철이 그래도 결정적으로 크게 된 게 한보철강 인수하면서 그렇게 맞습니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그전에는 용광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용광로가 없다가 한보제철 인수를 하면서 용광로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용광로는 같이 하고 있고 네. 전기로를 포스코가 안 하죠,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됐나요? 포기를 한 포스코가 거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로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용광로에서 나오는 제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로만 놓고 볼 적에 용광로 제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주로 현대자동차, 조선 이런 데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쪽으로 주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 30% 정도? 네,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또 그 분야에선 포스코가 또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에서 30% 정도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사 현대제철이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네. 워낙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냉연강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하고 가격 경쟁력이나 이걸 볼 때 어떤가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하고 놓고 볼 적에.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은 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런가? 설비가 새 거라 그런가? 설비가 좀 더 좋고요. 아무래도 포스코는 이제 수출을 좀 더 많이 하는 기업이다. 네. 네, 국내 점유율도 굉장히 높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아무래도 좀 더 싸고 좀 더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부문이 보니까 고로 사업, 전기로 사업, 특수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고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뉴스에 보면 커다란 용광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부어서 만드는 그런 쇠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순도가 굉장히 높고 깨끗한 그런 철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고로를 할수 통해서 있습니다. 생산되는 이 철강 제품은 후판, 네. 열연강판, 냉연강판, 그러니까 주로 선박에 들어가거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재 원재료를 사용하는 게 고로로 생산이 되고요. 근데 고로라는 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 건물 높이로 따져서 한 10층 높이쯤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가요? 큰 거고 이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철강 회사가 있지만은 고로를 운영하는 데는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포스코밖에 없습니다. 네. 전기로는 뭔가 하면 전기로는 이미 사용한 철을 갖다가 전기를 가지고 녹여서 그러니까 봉강이나 형강이나 철근을 만들어내는 거를 전기로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강은 그렇게 만들면서 다른 망간을 섞는다든지 뭐를 섞어서 이 특수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역시 김희사 앵커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건설업에 굉장히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또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렇죠. 건설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업황이 좋은
업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본강이나 현강이나 철강 같이 건설에 많이 들어가는 거는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한때 네.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네. 품질은 떨어지는데 너무 싼 가격으로 중국산 철근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우리 철강 업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굉장히 뭐 제가 뉴스를 가져왔는데 재밌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은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조금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전략을 써왔었는데 이 전략을 이제 폐지한다고 합니다. 철강에 대해서 말이죠. 네, 철강에 대해서도 네. 포함되고 굉장히 많은 품목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이런 굉장히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세금을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하게 되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품질이 좋고 이렇게 가격도 비슷한 우리나라의 철강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현대제철에도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니까요, 지금 59,300원에서 이제 뭐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미 들어가신 분들 뭐 이제 철강 쪽이 좋다라고 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천정부지로 솟아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또 엄청 오르네요. 엄청 올라요. 오늘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간 조정을 받나 했더니만은 또 다시 오르고요. 아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들어가 볼 수가 오히려 뭐 매도를 치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렇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사실 같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는 꺾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네. 제가 이제 계속 투자 가야죠. 의견 컨센서스를 보니까 하나금융투자나 NH 또 BNK에서는 65,000원을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1월 정도 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네요. 재작년 정도의 네, 수준밖에 네. 안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다고 보는 것이 증권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 리포트를 보니까 뭐 지금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내는 곳도 있지만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H 같은 경우 68,000원까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10,000원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런 뭐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놨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중국발 호재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고 사실은 미국발 호재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시 이제 노후가 돼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좋은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강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선박 건조가 늘어나면서 후판도 많이 팔릴 거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던 저가 상품이 덜 들어오게 되니까 현강이나 본강이나 철근 쪽에서도 이익이 날 거다. 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네. 사실은 1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비해서 포스코는 가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포스코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 38만 2천 원. 조금 아무래도 무겁다 다가가기에는 보니까. 너무 무거운 네. 종목이라서 네, 근데 이 포스코의 상승세도 무서워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국내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맞았고 포스코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제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가격을 떠나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현대제철을 뭐 한 6주를 산다고 쳤을 때 포스코 한 주를 살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가격을 떠나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정성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공매도 이슈를 조금 그렇죠. 살펴봐야 되죠. 네. 제가 이제 현대제철 뭐 포스코를 비교하면서 찾아본 결과 사실은
포스코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제철이 조금 더 안전하다. 메리트가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문가 얘기 들을 적에 현대제철을 좋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용 강판을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네. 가볍고 튼튼한 걸 개발을 할 때 현대제철하고 어차피 갈 같이 수밖에 없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현대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과거에 아버지 때 같은 계열 기업이니까 그쪽에 공급하는 후판에 있어서도 다른 데보다도 좀 더 그러니까 연구나 이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서 현대그룹이 그렇게 제철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은 철강 산업이 있는 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요처 네. 자동차와 선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전망 자체는 밝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룹 이제 계열 쪽으로도 봤을 때도 전망이 향후 전망도 계속해서 좋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상이 될 경우 이제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원가 부담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뉴스에 기울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네. 굉장히 좋은 이슈 중에 그거 하나고요. 있잖아요. 현대제철이 그 부생수소 네, 생산 맞습니다. 쪽에 호재도 있지 않나요? 네, 부생수소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수소를 뭐 어차피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소가 굉장히 또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소 경제가 또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판매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연결이 쭉 되는 그렇죠. 어떤 공급 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소 쪽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네.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지금 뉴스를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대제철 수소 비전 모션 그래픽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티저 맞습니다.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은 친환경이 제철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 제목을 되게 재밌게 쓰신 기사분이 이상현 기자님이 쓰셨는데요. 디지털 타임즈네요. 그래서 친환경 제철소를 위한 노력과 비전을 담은 모션 그래픽을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들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 브라더 편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달에 네. 그리고 이번에는 부생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네. 이렇게 수소 비전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에 아마 초점을 두는 거는 이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수소도 생산한다라는 아, 네. 거지. 친환경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ESG다. 제철의 무게 중심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네.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ESG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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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거 염두에 중국도 두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런 철강 산업을 조금 더 줄이고 네, 판매량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요렇게 수소도 우리가 만들고 여러 가지 친환경이다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회사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증권가 전망 주가 목표는 6만 원대 정도고 네, 우리 저 강전목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68,000원. 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7만 원 이상 올해는 네. 뚫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래요. 보고 오늘 있습니다. 6만 원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보니까 기세로 봐서 뭐 네, 59,900원에 59,600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6만 원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상승 타격 받으면 아무래도 6만 원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속해서 좋은 네. 상승.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매도 시점을 잡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이제 68,000원까지 아니면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65,000원 선에서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죠? 제 의견입니다. 네, 동일업종 아까 포스코 얘기해 주셨는데 또 동일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동일 업종에 지금 많이 들어보신 동국제강이라든지 네, 동부제철, 그렇죠. 뭐 세아베스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배철강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문배철강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가장 뭐 잘 보셔야 될 게 매출이익과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지금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포스코보다도 훨씬 높아서 65%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뭐 4조 7천억 정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현대제철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성장하기 전에 좀 더 낮을 때 지금 진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이다. 네. 네. 약간 아직까지는 뭐 그렇고요.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도 한 달 정도까지는 지금 바로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근데 6만 얘기를 하고 원을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제 왠지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지다 보면 이제 조금 살짝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6만 3천 원 정도 가면 매물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6만 3천 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 좀 오가다가 또 좀 더 지나면 6만 5천 원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조정을 보인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겠네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너무 오래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 6만 3천 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신규 진입자분들 6만 3천 원 목표가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틀만 빨리 좀 갖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네. 올라가기 전에. 저는 사실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에서 사기는 어렵고 무릎에서 네. 지금 지금이- 어깨 같은데. 지금 무릎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어깨 같아요. 네. 어깨 같습니다. 제가 항상 뭐 네. 종목 분석해오지만 어깨에서는 뭐 그렇고요. 항상 저는 무릎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주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릎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네, 저는 어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항상 모든 판단, 항상 아시죠? 네,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강수미 전문가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국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대고요. 두 번째는 국제 철강 가격이 철강석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사상 최대 국내 건설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의 감산 그리고 중국의 수출 환급세 폐지 가장 좋은 모멘텀이고요. 또 낮은 파와 상향된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영업이익이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수미 전문가와 함께하는 글로벌이 아니죠. 증시 플러스였습니다. 네, 증시 플러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강수미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이